안녕하십니까. 청심유치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청심교육철학과, 청심만의 특별함, 청심교육과정, 입학 요강 및 기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심유치원의 교육철학 안내입니다. 저희 청심유치원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유능한 세계 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ACG 교육 철학 아래 전인적인 인재, 창의적 인재, 글로벌 인재의 바탕이 되는 소양을 교육의 출발선인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기르고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육 철학에 맞춰 청심 연령별 중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점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만 3세는 오감으로 주변을 탐색하고 즐기는 어린이, 만 4세는 다양한 시각적 경험과 표현을 즐기는 아이들, 만 5세는 일상을 탐색하고 발견하고 해결하는 아이들이라는 교육적인 중점 교육적인 유아상을 가지고 연령별로 특색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청심유치원의 특별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 청심을 이렇게 선호하는지 그 특별함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심의 특별함 그 첫 번째는 바로 유아 존중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아 존중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모든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특별해?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유치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심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은 2020년 그 전부터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부터 아이들은 왜 놀아야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고민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왜 놀아야 할까요? 현재 청심유치원의 교육과정은 우리 아이들의 현재의 행복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가올 우리 아이들이 20년 후에 미래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생각하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년 후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미래의 세상은 로봇이 인간의 많은 업무 영역을 대체함으로써 인간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숙제를 갖게 하는 세상이라고요.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우리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영화에서 보았던 장면이 점차 현실화되고 또 상상하고 꿈꾸던 일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 이런 사회에서 요구되는 미래의 새로운 직종들에서 일하게 될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시대에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계획할 수도 없고 변화도 심한, 즉 변화를 만드는 동시에 변화와 실현을 촉진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게 되는 아이들이죠. 그럼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요? 즉, 이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사회가 원하는 능력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미래의 세상은
우리가 걸어 들어가고 흘러 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즉, 예전에는 우리가 가르치고 주입했다고 했다면 지금은 생각을 해서 그만큼의 자기만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하는 이 4차 혁명 시대에서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미래의 패러다임을 지식 기반의 사회에서 생각 기반 사회로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일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하므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융합적 지식 활용 능력입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종합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추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기존의 경험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갈등 속에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 중 인간 본연의 역량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공감하는 능력. 이 능력이야말로 미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융합적 지식 활용 능력, 창의적 생각 능력,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 이러한 역량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종합해 볼 때 앞에서 말하는 능력은 우리 유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미래 현실에서 적응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바로 놀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놀이의 본능,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유아에게 놀이는 생존, 다음 자리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될 만큼 중요한 권리이자 본능입니다. 유아기부터 놀이밥을 먹으면서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놀이를 통해 미래 사회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청심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랬더니 청심만의 특별한 교육과정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은 저희가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전국 창의 인정 80대 우수 유치원으로 선정되는데도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교육부 주최 전국 50대 우수 유치원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경기도 교육청 주최 유치원 우수 학습 공동체로 선정이 되었고요. 2019년에는 매일 놀이해도 괜찮아 놀이 실천을 위한 교사의 여정, 이런 것들을 같이 집필하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경기도 교육청 혁신 유치원으로 선정이 되어 올해까지 저희가 이런 부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다른 유치원과 같이 협업하면서 알리고 있는 지금 선도적인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 주최 놀이 앱진에도 참여했습니다. 기타에는 학술회 및 교육청 교사 연수의 청심이 교육과정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저희 교육과정이 다른 유치원에서도 같이 활용하면서 이렇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유아들이 존중되고 놀이가 중심이 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어떠한 교육과정일까요?
지금부터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아이들이죠. 놀이중심에서 자유란 유아에게 교사가 계획된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유아들이 자신의 일상을 자발성을 가지고 탐색하고 놀잇감들을 발견하면서 놀이 과정을 즐기는 놀이입니다. 네, 지금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탐색하면서 나름대로 놀이를 만들어가고 즐기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교사들이 계획된 놀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놀이 과정은 다 아이들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이러한 놀이 과정 안에서 유아의 자유의지에 의해 언제든지 놀이는 자유롭게 시작하고 자유롭게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은 유아들에게 긍정적 정서를 심어주는 자율성을 키워주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탐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색은 무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발견하고 생각하는 힘입니다. 이러한 탐색을 통해 유아들은 예기치 못한 발견을 하거나 새로운 감각 또는 아이디어를 갖게 되고 발상의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는 관찰력을 키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생각을 표현하는 아이들입니다. 유아들은 놀이 상황에서 관찰과 탐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한 정보나 상상한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표현하는 과정 안에서 아이들은 창의성을 키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림, 표상, 만들기, 미디어 활용을 하면서 이러한 구성놀이를 하게 되죠. 그 과정 안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런 표현력은 당연스럽게 창의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창의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들입니다. 유아들은 놀이 안에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만들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만들어진 결과물과 관련된 융합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아이들입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앞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 네, 놀이 안에서는 이러한 능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이에서는 꼭 달성해야 할 목표나 보여줘야 할 결과는 없습니다. 시도하고 조작하고 함께하는 과정 그 자체를 아이들은 즐기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겪고 또 갈등을 어느 정도 되면 해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나를 이해하고 남을 알아가고 그런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놀이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또 서로의 놀이 작품을 공감하고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한 친구들의 놀이를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청심의 첫 번째 특별함은 유아 존중 놀이중심 교육과정이었는데요. 그러면 청심의 특별함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잘 놀 줄 아는 교사입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 안에서 가장 요소를 한 가지를 뽑으라면 바로
교사겠죠. 교사는 없어서는 안 될 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렇게 청심의 교사들은 아이와 상호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입니다. 교사와 아이의 상호작용은 수업의 질을 좌우합니다. 청심의 교사들이 유아들과 청심의 교사들은 유아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신뢰감과 긍정적 정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배움을 비롯한 놀잇감을 직접 유아들처럼 가지고 놀아보고 연구함으로써 유아들에게 창의적인 발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의적인 여러 가지 놀잇감 지원들 그리고 환경적인 지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또 아이들과의 지원들이 이루어지겠죠. 지금 이건 다 이제 선생님들이 미리 아이들이 놀이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고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융합적 사고를 키우는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 뭐 진짜 유아교육에 관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미술관이라든가 과학관이라든가 뭐 다른 지역들의 도서관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람하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청심의 교사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존중하는 데부터 놀이가 시작되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놀이를 늘 지지하고 계십니다. 또한 유아들의 즉 교사의 자세는 유아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즉 지켜보고 그것들이 아이들이 어떠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눈으로 관찰하며 늘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는 믿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교사들에게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할 때 부모님들께서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나요? 그러나 저희 청심의 교사들은 아이들의 놀이의 의도를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쩜 이런 질문들조차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믿고 기다려주고 아이들의 그 손짓과 몸짓과 말에 늘 귀를 기울여주면서 믿고 기다려주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청심의 교사들은 유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공유해 주십니다. 놀이에서 유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공유해 주는 교사는 상호작용 및 발문을 잘 하시겠죠. 그럼으로써 놀이가 더 확장되게 발현이 되고 그것들이 놀이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청심의 교사들은 교사만의 자율성을 가지고 반별 놀이 과정을 특색 있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반별 놀이 특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교사들 또한 놀이에 있어 적극적인 자유 함유 방법을 고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심의 특별함 세 번째. 자, 놀이중심 교육과정. 또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하기 위한 교사의 전문성. 선생님, 그럼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일까요? 거기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겠죠? 바로 세 번째의 특색은 놀이 환경입니다.
교사인 놀이 환경, 바로 청심에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이에 있어서 환경은 감정적, 인지적, 언어적 학습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심의 모든 공간은 유아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의 놀이 가정 안에서 새로운 목적을 부여해가며 자신들의 놀이 영역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놀이 공간을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실에 청심에서는 유아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공간들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자연을 탐구하는 놀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연 탐구 놀이 공간에서 아이들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기존의 지식을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추론하는 활동을 하면 물론이고요. 인간과 자연의 공생적 관계와 상호 협력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생태 놀이터는 옥상이에요. 그래서 옥상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아이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놀게 되고요. 그 사계절의 자연을 감상하고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저희 놀이터 옥상에 이렇게 머루가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잔디밭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원두막이 있는데 이것들을 아이들이 나무집을 짓기도 하고 흙을 파기도 하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있기 때문에 곤충들을 또 관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계절의 생태를 느낄 수 있는 자연과 잘 어울릴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놀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청심에서는 모든 공간이 아이들의 상상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연령별 특별 공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 3세는 오감놀이 공간, 만 4세는 네고놀이 공간, 그리고 만 5세는 이렇게 빗놀이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특별한 공간에서 다양한 사물들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놀아보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 보면 놀이가 확장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길 만들기인데 교실 안에 있던 길이 여기까지 뻗어 나온 거예요. 이거는 교실 밖에 홀이에요. 홀. 그래서 이렇게 홀도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될 수 있고요. 계단도 놀이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심에서는 모든 공간들을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그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심만의 네 번째 특징은 또 무엇일까요? 네. 탐색, 생각, 표현을 즐기는 다양한 놀잇감입니다. 저희 청심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정형화된, 구조화된 놀잇감이 없습니다. 다 비구조화된 일상의 모든 것들은 아이들의 놀잇감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탐색할 수 있고 낯설게 볼 수 있게끔 여러 방향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제일 놀잇감은 바로 자연이죠. 일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자연 놀잇감.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놀잇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자연 놀잇감은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계절을 마주하는 자연물과 자연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훌륭한 놀잇감입니다. 유아들이 주변에서 보여지는 자연물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다양한 자연물을 지원해 주시고 또 다양하게 생태 체험 및 그리고 바깥놀이를 사계절 그리고 매일매일 즐깁니다. 다음은 분해하고 조립하고 창조하는
즉 쓸모없음이 쓸모가 되는 고물 놀이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일상에서 버려진 쓸모없던 것들이 아이들의 손을 통해서 쓸모가 되어지는 고물 놀이터라는 이야기예요. 유아들은 버려진 물건을 분해하고 그 안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서로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서로 연결성이 없는 물체들을 연결해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만들어진 결과물과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면서 융합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거는 디지털 현미경으로 전화기를 분해한 거예요. 전화기를 분해했더니 이 안에 여러 가지 숫자가 있네요. 이 숫자는 아이들이 보면서 그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해했더니 이런 숫자가 왜 있을까? 이거는 무엇일까? 그러면 다른 기계에도 있나? 이것 때문에 전화기에 소리가 전달되는 걸까? 그래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전화기의 구조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것들과 합쳐서 자기만의 재미있는 또 장난감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쓸모없음이 재탄생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심에서는 아이들이 흥미로운 놀이 환경 안에서 풍부한 놀이 자료를 활용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놀이 그 가정 안에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디지털 놀잇감도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디지털 놀잇감들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서 유아들의 놀이를 더욱 다채롭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뭐 빔으로 이렇게 가상 현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여기서 뭐 가상 놀이를 즐기기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현미경으로 다른 물체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과 또 내면에서 더 자세히 보여졌을 때 또 다른 비밀들을 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3D 펜으로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은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이 길을 만들어서 이 코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것들을 넣었을 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서 코딩의 원리들을 조금씩 익혀가는 모습들을 저희는 놀이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심의 5번째 특별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즐기고 감성을 키우는 그림책 놀이입니다. 저희 유치원에 오시면 1층, 2층, 3층에 다양한 그림책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그림책 놀이는 아이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심리적 그리고 심리적인 면과 놀이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의 확장을 할 수 있는 그 다음 놀이 다음으로 간접적으로 놀 수 있는 그림책 놀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다양한 그림책을 통해서 수수께끼 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자기만의 책을 또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책을 접할 때 우리가 뭐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뭐 언어적인 습득 능력을 키우는 것들이 아니라 책을 즐길 수 있는 아이들. 책이 재미있구나. 책이 이러한 구조가 되어 있고 이 책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 작가가 만든 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아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림책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알아보면서 책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들이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그림책을 가지고 놀면서 여기서 뭐 재밌는 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5살 때부터 그림책을 볼 때 저희가 그림책의 구성에 대해서도 알려줘요. 그래서 여기 앞에는 표지, 뭐 책 등, 이 책을 낳아준 엄마는 누굴까? 작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은 어디서 태어났을까? 출판사.
그리고 그림들 감상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작가에 따라 또 그림을 그리는 그림 작가에 따라 그림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특징을 보면서 이 작가가 그린 그림이다. 즉 앤서니 브라운의 이제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많이 나오고 고릴라가 나온다. 그러면 그 그림책의 특징도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작가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또 느끼게 되겠죠. 예, 그리고 존 버닝햄이라든가 이런 그림체를 보면서 아이들은 책들을 조금 작가별로 나누기도 하고요. 요즘은 우리나라 작가들도 많이 나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유치원에 1년에 한 3분 정도의 작가를 초대해서 아이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서연 작가가 오신 거예요. 바다의 서연 작가가 오셔서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책이 태어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작가의 만남을 통해서 책을 더 재미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청심에서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심의 특별함 6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이런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하고 저희 교사만 잘한다고 해서 이 청심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질까요? 네, 이분들은 저희 학부모님들이십니다. 저희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 가서 정말 아이들처럼 또 놀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심의 교육은 저희 유치원과 학부모님 이렇게 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교사,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희망교육이 바로 청심의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3번 정도는 부모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의 놀이를 참관하시고 같이 놀아봄으로써 놀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놀이가 그냥 노는 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놀이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배움들이 있고 놀잇감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놀잇감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것들이 놀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즉 놀이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아이들을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청심의 아이들은 이러한 부모님들과 또 교사들과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그 융합적 사고를 키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청심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청심의 특별함 어떠셨어요? 어머니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놀이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 환경, 그리고 전문적인 그 놀이를 할 수 있는 교사, 그리고 다양한 놀잇감, 그리고 그림책 놀이,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 학부모님들, 이런 것들이 저희의 청심의 특별함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좀 청심의 교육과정, 교육청 지침에 따라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시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심은 건물은 총 5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유치원은 1, 2, 3층만 지금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만 3세, 2층에는 만 3세와 4세, 3층에는 만 5세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강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것은 이제 법인 건물이어서 그 법인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5층은 여러 가지 학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심유치원과 별개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심유치원의 교직원 현황은 저 원장을 중심으로 원감님이 한 분 계시고요. 만 3세, 만 4세, 만 5세가 이렇게 각 반에 교사가 2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총 10개 반에 22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유치원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영양사님, 조리사님,
행정직원들, 그 다음에 시설 총무님이라든가 차량 기사님, 미화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12명 정도가 더 계시고요. 이분들이 이제 저희 모든 교직원들은 34분으로서 아이들의 교육 과정을 함께 도와주시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는 체험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머니들 체험활동 많이 궁금해 하시죠? 저희는 월 1회 숲체험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연령은 숲체험을 떠납니다. 그리고 각 반별로 놀이 주제에 따라서 견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든 연령이 같은 지역을 견학을 가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놀이 만약에 뭐 과학에 관심이 많다. 그럼 과학관을 그 반은 갈 수가 있고, 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체험이 필요하면 그 반은 도서관 체험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놀이 주제에 따라 반별로 아니면 연령에 따라 체험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통적으로 연령별로 좀 특색 있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만 3세는 오감을 통한 자연 생태 체험을 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만 4세는 그림책이라든가 도서관, 뮤지컬을 조금 체험하려고 저희가 특색 있게 잡고 있고요. 만 5세는 좀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탐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미술관, 과학관 이런 쪽으로 체험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만 5세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졸업여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일과는 저희가 8시부터 아이들이 등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8시부터 아이들이 등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침에 아이들이 차량을 타고 오는 거는 8시 50분에서 9시 20분 사이에 세 코스로 나눠서 등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시 20분부터, 즉 9시 30분부터 하루 일과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시 20분까지 그 안에 뭐 이야기 나누기라든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놀이라든가 또 선생님이 그 놀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활동이라든가 또 주제별 수업이라든가 특성화 교육이 반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시 반 이후로 이제 교육과정 반이 끝나고 방과 후 종일반이 6시 30분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종일반은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요. 4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반은 모두 혼합 연령으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방과 후 가정반은 맞벌이 가정이 확인되는 분만 한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현재 신입 만 3세는 방과 후 가정반에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6번째는 특기적성 수업입니다. 저희 유치원에서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하루에 한 과목의 특기적성 수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3세는 영어가 주 2회, 뭐 유아체육 주 1회, 오르프 음악놀이 주 1회, 기아 몰폰놀이가 주 1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4세는 만 4세도 영어가 주 2회, 유아체육 주 1회, 오르프 음악놀이 주 1회, 오르다 창의 교구놀이가 주 1회 이루어집니다. 만 5세는 영어가 주 2회, 유아체육 주 1회, 오르다 창의 교구놀이 주 1회, 코딩 디지털 놀이가 주 1회 이루어지게 됩니다. 급식 운영입니다. 급식은 저희가 영양사님이 계시다고 했죠? 그래서 영양사님이 상주에 계시면서 조리사님 3분이 아이들에게 그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급식은 아마 사진자료와 여기 있는 재료를 한번 더 급식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안내입니다. 저희 유치원은 입학금이 9만원입니다. 이 입학금 안에는 가방, 도시락, 원화, 수첩, 보험, 입학 관련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동복, 하복은 무상으로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월 교육비는 현재 21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특기적성 영어, 음악, 체육 4만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온라인 수업, 가정 체험활동, 방학도 다 수업 일수에 포함되므로 교육비는 특기적성 비용을 제한 순수 교육비를 안납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지금 지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한 학기당 6만원으로 저희가 이제 방학이 여름방학 3주, 겨울방학 3주로 해서
한 학기가 3월에서 8월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6만 원씩 한 학기당 한 번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일반 비용, 방과 후 가정 비용은 월 5만 3천 원으로 이 안에는 간식비와 돌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으로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23만 5,5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년도 2023학년도에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약 2.7%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량 안내입니다. 차량은 지금 현재 상동을 다 가고 있고요. 그 상동 중에 이제 저희가 반달마을, 삼익하고 성경은 1824동 도로변에서 탑승을 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동은 포도마을과 보란마을을 갑니다. 그래서 포도마을은 825동 시계탑 앞에서, 보란마을은 1109동 앞에서 탑승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푸른 마을과 하얀 마을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의 지역은 차량이 가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장소의 다른 곳에서는 등하원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저희 유치원의 연간 기타 안내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의 연간 교육 일수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180일 이상으로 하고요. 주 5일 교육 약 200일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운영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침 8시부터 아이들은 등원이 가능하고 특기적성 포함 9시 20분부터 2시 2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9시 20분까지 등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 5일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유치원 행사로 인해서 이제 주말에 수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날 유치원은 휴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은 여름, 겨울 방학 약 3주씩, 봄 방학이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과 후 종일반은 여름, 겨울 방학 일주일, 봄 방학이 2일 정도. 이때는 저희가 신학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2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종일반에서는 이제 돌봄 위주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별도의 특기 수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동안 방과 후 종일반 신청은 별도로 저희가 추가 인원을 받지가 않아요. 지금 종일반 현재 자리가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부분은 조금 알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학년도에는 10월 2일이 이제 추석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유치원 재량 휴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일반도 이날은 휴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심유치원은 2시 20분 이후 별도 특기적성 수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별개로 4, 5층 학원에 지금 보시고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입학 요강입니다. 지금 어머니들은 일반 모집을 하고 계시죠? 네. 16일부터 이제 18일까지 이제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는 23일 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은 24일 날부터 28일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의 자세한 사항은 저희 유치원 홈페이지와 또 처음 학교로에 같이 있으니까는요. 어머니 보시고 참고하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씨앗들이 품어져 있습니다. 이 씨앗들이 부모님과 저희 유치원과 같이 아이들이 활짝 이 꽃을 피워서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합니다. 그 열매라 하면 행복한 열매겠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실컷 놀이밥을 먹고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